좋습니다. 이번은 사회자 개별 질문 후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있는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한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면 질문을 받은 후보는 1분 30초 이내로 답변을 하고 이를 들은 상대 후보는 1분 내에서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은 후보는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의 날카로운 질문과 소신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질문은 김성욱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회적인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재벌의 문어발 기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자 총액제를 부활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건절하고 비정규직을 해결하고 정리 해고 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양극화의 해소 방안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가족이 편히 쉴 주거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물가의 안정입니다. 삶의 질을 논하기 전에 삶의 기본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출 드라이버 정책으로 대기업만 배불려 놓고 대기업은 현금만 쌓아놓고 재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복지를 위해서 돈을 내어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기업이 국가의 보호 아래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에 성장했으면 정규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계약적으로 비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사내 하도급으로 간접 고용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저렴한 인건비로 배를 불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것이 바로 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네, 김성욱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윤조 후보께서는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회 양극화라 그러면은 빈부 격차에 따른 양극화도 있고요, 세대 간의 양극화도 있고요, 또 우리 정치적으로는 그 지역에 따른 그 양쪽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화합과 통합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슬로건을 보면은 1%의 특권층을 폐지해서 특권층을 공격해서 99%의 서민의 편에 서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오히려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 양극화를 부추김으로써 정치적인 정략에 이용하는 겁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자세입니다. 이에 대한 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성욱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네, 99%와 1%를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사실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99%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100%를 다 위해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99%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화합하고, 이 세상 민주주의에 어디 가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99%라는 것은 전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심윤조 후보가 답하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대 간의 복지 부담의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적절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심윤조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그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1.15명밖에 안 됩니다. 이 추세대로 나가면은 2025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바로 국력이 저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확대해야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생 수가 7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20년간 무려 220만 명의 숫자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 장려는 매우 시급한 대책입니다. 출산을 왜 안 하느냐? 바로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학비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요새는 결혼 비용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커다란 부담입니다. 다만 최근 셋째 아이 출산율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00명 중에 11명의 신생아가 셋째 아이였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 3.3%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왜 늘었느냐? 바로 정부가 셋째 아이 출산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둘째 아이 출산 문제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많은 지원책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복지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우리가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분들이 바로 노인분들이고 저희는 이분들한테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소일거리와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우 후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출산율 확대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출산율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기를 소위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심 후보님 3포 세대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혹시 3포 세대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하신 김에 답변까지 해주시죠. 네, 예, 잘 모르시는군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3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3포 세대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이게 아마 3포 세대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포 세대가 왜 생기냐 하면 출산율도 결국은 아까 88만 원 세대 얘기했는데 직장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자 심윤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김 후보님께서 좀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애 키우기가 힘들다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다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제가 결혼 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단순히 이제 일자리 창출 이런 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출산율을 지금 당장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셋째 아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둘째 아이 출산에도 늘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키우는데 부담을 덜 갖고 그것을 통해서 출산율이 더욱 증대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 질문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